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라에서 미츠리가 혈기화되어 오바나이에 만난다면 어떻게 될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4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미츠리와 오바나이가 서로의 마음을 고백하고 상윤이 도우마를 함께 대체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무한성에 있던 무자는 도우마가 귀살대 검사에게 퇴치당했다는 소식에 모든 상현의 혈기들을 무한성으로 소환했고 그 사실을 알렸는데 하야노 미츠리가 도우마를 배신하고 그 귀살대 검사를 도운 것 같다고 했죠. 그에 모든 상현의 혈기들이 좀 이상해 보이는 여자이긴 했지만 배신까지 했냐며 놀랐습니다. 부자는 그리고 당장 무한성으로 소환하라고 나키메에게 명령했는데 나키메는 자신이 혈기술을 써봐도 미츠리가 거부하고 있기에 소환할 수가 없다고 했죠. 본디 무한성으로 소환할 때 나키메는 자신보다 약한 혈기는 강제로 소환할 수 있지만 자신보다 강한 혈기 같은 경우는 그 혈기가 허락을 해야 불러올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이 일의 전말을 밝혀야 하니 여러 상현들을 시켜 미츠리를 당장 잡아 내 앞으로 끌고 오라고 명령했고 그렇게 상현의 혈기들은 미츠리를 잡으려고 무한성 밖으로 출동했죠. 아카얀 부들거리면서 미츠리 너희 녀석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냐 라며 이를 갈았고 미츠리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한편 귀살대에서는 상현이 도우마를 퇴치했다는 것에 기뻐하며 모든 주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우부야시키 당주는 오바나이에게 아주 큰 성과를 냈다고 감사를 표했지만 그런데 왜 그 함께 있던 여자 혈기는 죽이지 않았냐고 물었죠. 오바나이는 그것을 어떻게? 라고 당황했는데 우부야시키 당주는 그곳에서 우연히 혈기들과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던 한 귀살대 검사가 있었는데 그때 네가 난입해 그 여자 혈기를 지키러 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증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주들이 깜짝 놀라며 오바나이에게 그게 정말이냐고 물었고 우부야시키 당주는 그 혈기와 무슨 사이이며 무슨 생각으로 그 혈기를 죽이지 않았냐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죠. 오바나이는 잠시 말을 아끼고 있다가 전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 여자 혈기는 제 언니입니다 라고 말했고 모든 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동안 여자들과는 엄청난 거리를 뒀던 오바나이였기에 신기하게 생각을 했는데 여자 혈기와 사랑을 하고 있다니 기가 막힌 상황이었죠. 우부야시키 당주는 그것은 귀살대 규율 위반이며 그러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염주 쿄조로가 규율 위반은 사실이지만 오바나이는 그동안 귀살대에 큰 전력이 되었으며 이번에 상현이의 혈기를 퇴치한 귀중한 인재이니 그 점을 감안해주라고 했죠. 하지만 우부야시키 당주는 여긴 모두가 목숨을 내놓고 가담한 비밀 조직인 만큼 공과사는 확실해야 한다고 특히 주라는 계급을 가진 이는 더욱 책임이 막중하니 이번에 오바나이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선례로 작용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오바나이는 알겠다고 어떤 책임을 지면 되는 거냐고 묻자 우부야시키 당주는 그 여자 혈기를 잡아 퇴치를 하겠다는 약속이나 그 혈기가 있는 곳을 말한다면 귀살대 주의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최소 귀살대에서 파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의 오바나이는 우부야시키 당주에게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맞댄 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했고 그대로 귀살대 본부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주들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아연실색했고 조직의 입장도 이해가 가긴 했지만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꽤나 가혹하기도 하다는 생각을 했죠. 오바나이는 그렇게 귀살대에서 받은 집을 정리하고 미츠리에 가려고 했는데 그 앞에는 풍주 시나즈가와 사네미가 서 있었습니다. 사네미는 칼을 빼어낸 뒤 네가 그 여자 혈기를 주기 못하겠다면 내가 대신 죽여줄 테니 어서 그 여자 혈기가 어딘지 말하라고 했고 오바나이는 내 결정은 변하지 않는다며 네 녀석과는 싸우고 싶지 않다고 했죠. 그의 사네미는 그럼 네 녀석을 조져서 억지로라도 입을 열도록 해주겠다 라고 하며 바람의 호흡을 시전했습니다. 사네미는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오바나이 특히나 자신과 마찬가지로 혈기에게 항상 강경한 노선을 타던 이였기 때문에 더욱 큰 배신감을 느꼈던 거였죠. 오바나이는 칼을 빼어들며 그래 만약 너와 내가 반대 상황이었더라도 나 역시 너와 같이 행동했겠지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둘의 칼이 부딪히려고 하는 순간 파이어메어의 검술이 날아와 그 둘의 칼을 쳐냈고 염주 쿄조로가 난입을 했죠. 사이미는 무슨 짓이냐 쿄조로 비켜 저 변절자 녀석을 베어버리겠어 라고 소리쳤고 쿄조로는 잠깐 오바나이에게 물어볼 말이 있다. 오바나이 혹시 네가 연모한다는 그 여자 혈기가 무한열차 임무 때 만났던 그 아이인가? 라고 물었고 오바나이는 그래 라고 했습니다. 그의 쿄조로는 칼을 돌려 사네미를 향했고 귀살대에서 파문당한 뒤
주와 다투다가 주에게 상처를 입히게 된다면 넌 정말로 배신자가 되는 것이다. 난 사내미와 대련할 테니 넌 어서 떠나라 라고 했죠. 오바나이는 쿄조로에게 고맙다 라고 말한 뒤 그 자리를 떴고, 사내미는 쿄조로 이 자식 왜 이러는 거야 비켜 라고 하며 바람의 옵을 사용하자 쿄조로가 화염의 옵으로 사내미의 공격을 계속해서 막아냈고, 귀살대원으로서 귤도 중요하고 책무도 중요하지만 내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동료다. 저 녀석이 파문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내겐 생사를 함께해온 동료이며 사내미 너 역시도 내 동료다. 내 소중한 동료가 동료를 베는 행위만큼은 염주 랭고 쿄조로의 이름을 걸고 용납하지 않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내미는 젠장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표했죠. 한편 아카자는 자신의 거처인 무술 도장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역시 미치리가 있었고, 미치리는 아카자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카야는 지금 네가 이곳에 오면 어떻게 하냐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냐고 물었죠. 미치리는 사실 도우마 씨가 저를 흡사하려고 하는 바람에 귀살대 검사와 함께 퇴치해버렸다고 질투를 했습니다. 아카야는 설마 그 귀살대 검사 녀석과 사랑에 빠져버리기라도 한 거냐고 물었고, 미치리는 히 어떻게 하셨냐며 깜짝 놀랐죠. 아카야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그 녀석이랑 당장 헤어지고 부장님에게 돌아가 사죄해라. 그렇다면 나도 함께 목숨만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드려보마 라고 했는데, 미치리는 저는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절대로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그렇다면 내가 너를 두들겨 패서 정신을 차리게 해주마 라고 하며 미치리에게 뛰어들어 주먹을 날렸죠. 미치리는 왜 이러세요 아카자씨 라고 하며 아카자의 공격을 방어했고, 아카야는 사정없이 미치리를 난타했습니다. 아카야는 진심으로 자신을 상대하지 않는 미치리에게 네가 제대로 싸우지 않는다면 당장 그 검사 녀석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고, 미치리는 그렇게는 둘 수 없다며 주먹을 뻗어 공격을 시작했죠. 그러자 아카자는 파괴할 아침을 시작한 뒤 본격적으로 싸움을 시작했고, 미치리의 공격을 피하며 타격해 날려버렸습니다. 미치리는 확실히 아카자 씨는 엄청나게 강하다 라고 생각했고, 자신도 진심으로 싸우지 않으면 다시는 오바나이를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미치리 역시 별기술을 시전했고, 엄청난 파워가 미치리 주변에 휘감겨 돌았죠. 아카야는 그 투기를 나침으로 읽고 엄청나게 당황했는데 한 대라도 제대로 맞으면 몸이 터져나갈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카야는 그래 이게 바로 싸움이지 라고 생각하며 그대로 미치리에게 파괴살 종식 청은 난장광을 사용해 수천 개의 연타를 날렸죠. 그러자 미치리는 한 번에 기를 모아 그대로 공격을 날렸는데 그 충격파는 청은 난장광을 전부 날려버리며 부셔버렸고, 후속타로 날아온 주먹이 아카자의 머리를 그대로 날려버렸습니다. 아카야는 젠장 너무 강하잖아, 내가 여자한테 지는 날이 올 줄이야 라고 하며 쓰러졌는데, 어째 여자한테 지는 기분이 생각보다 분하지 않은 기분이 들었고, 여자한테 졌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며 갑자기 자신의 기억 속에서 한 소녀의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했죠. 엄청나게 병약해 보이는 소녀, 그녀의 이름은 코유키. 인간이었던 시절의 아카자는 부모를 모두 잃고 혼자 방황하다가 어떤 무술도장의 관장을 만나 거두어지게 되었고, 그의 딸 코유키를 간병해준 조건으로 함께 그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카야는 코유키와 함께 자라며 그녀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몸이 허약한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양보하고 져주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었죠. 아카야는 그렇게 성인이 되자 코유키와 혼인을 약속하게 되었고, 평생을 이 여자 하나만을 사랑하며 지킬 것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묘에 갔다 온 사이 이웃도장의 인간들이 우물에 독을 타 코유키의 아빠 케이조를 독살했고, 아카야는 자신의 여자를 지키지 못했다는 분노에 보여하며 그 일과 관련된 모든 이들을 맨손으로 때려 죽이게 되었죠. 그러다가 무자를 만나 설계가 되었고, 무자는 그 기억을 봉인해버렸던 거였습니다. 아카야는 코유키를 지금껏 잊고 있었다는 것에 너무나도 미안하고 분통해서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고, 미치리는 당황하며 죄송해요 아카자씨, 제가 너무 세게 공격했죠.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라고 했죠. 아카야는 일어나 미치리 너 그 남자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했나? 라고 물었고, 미치리는 당연하다고 그 남자만을 평생 사랑하며 지킬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자 아카야는 이 마음은 잘 알았다. 그런데 이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너는 혈기고 그는 인간인데 그 검사가 혈기가 되던가 아니면 네가 인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했죠. 그래 미치리는 오바나이를 생각하며 오바나이가 절대로 혈기가 될 리는 없을 것이고 자신이 인간이 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인간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카자는 예전부터 부장의 지배를 벗어난 천재 혈기가 있는데 그 혈기라면 그 방법을 알지도 모른다고 했죠. 일단 그렇다면 그 혈기를 찾으러 가보자고 했는데 미치리는 혹시 오바나이 씨도 함께 가도 되겠냐며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타공원산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미치리 아카자. 그곳에는 오바나이가 기다리고 있었고 오바나이는 아카자를 보고 경계하며 칼을 꺼냈죠. 아카자는 나는 싸우러 온 게 아니고 멍청한 이 녀석들을 도와주려고 온 것이다 라고 했고, 미치리 역시 아카자 씨는 제 친한 친구이니 걱정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는 둘. 미치리는 오바나이가 자신 때문에 귀살대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에 죄송한 마음이 가득했고, 오바나이는 같은 혈기들에게 쫓기고 있는 미치리를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아카는 혹시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 네가 혈기가 될 생각은 없느냐고 둘이 잘 상의해서 둘 다 혈기로 살아갈지 인간으로 살아갈지를 정하라고 했습니다. 오바나이는 미치리가 혈기로 있는 상태이니만큼 무조건 혈기가 되는 것이 싫지 않았는데, 혈기가 되면 둘이서 영생토록 함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인간의 세월은 유한하기에 더욱 빛이 나는 법, 세월에 따라 늙어가기에 하루하루를 서로에게 더욱 충실할 수 있고 찬란한 태양 아래서 예쁜 것들을 보러 다니자며 미치리에게 말하자 미치리는 너무나도 좋다고 인간으로 돌아가는 걸 택하였다고 했습니다. 아카는 둘의 모습을 보며 그래, 그게 정답이다, 따라와라 라고 하며 타마요가 있는 곳을 향해 떠났죠. 아카자 타마요는 예전부터 일면식이 있던 사이였는데 인간을 먹지 않고 수련으로 강해지려고 하던 아카자를 위해 인간의 피를 공급해주며 체력 강화에 대한 도움을 많이 줬었습니다. 미치리와 오바나이는 타마요를 그렇게 만나게 되었고, 타마요는 귀살대 검사와 혈기가 사랑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많이 놀랐다며 인간이 되는 약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죠. 그들은 그렇게 타마요의 아지트에 잠시 머물면서 약이 완성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타마요의 아지트 주변에 엄청난 귀이들이 모여드는 게 느껴졌고 곧 이 아지트가 발각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타마요는 아직 약이 덜 만들어졌다고 지금 중단하면 안 된다고 했고, 약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미칠에게 투여한 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야 인간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자 아카자는 쳇,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건가? 내가 시간을 벌어주지 라고 하며 결계 밖으로 나갔습니다. 결계 밖으로 나가자 상현육 다키우타로 남매 상현호 교코, 상현사 한탱구가 있었고, 오 아카자, 너도 이곳에 와 있었던 건가? 미치리는 찾았나? 라고 물었고, 아카는 미치리는 내가 죽였으니 너희는 그냥 돌아가라 라고 했죠. 하지만 그들은 미치리의 귀기가 아직 저 결계 너머에서 느껴지는데 확인을 해봐야겠다며 교코와 다가갔고, 아카는 주먹으로 교코의 면상을 날려버리며 이 결계 너머로는 그 누구도 갈 수 없다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바나이의 미치리의 이야기도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네요. 오바나이의 조력자인 쿄조로와 미치리의 조력자인 아카자를 좀 더 멋진 모습으로 넣어봤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5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